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빅테크 관련주들 최대 이슈가 바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론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과 함께 지수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칼리 전문가님이 보실 때는 미증시의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마이크론 실적부터 일단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좀 마이크론 실적이나 내용 자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좀 보면서 일단 좀 얘기를 드리면요. 자, EPS 같은 경우는 0.62달러 나오면서 일단은 뭐 예상치 0.48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준 수치고요. 네. 총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68.1억 달러, 그래서 예상치 지금 66.6억 달러보다도 더 좋게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운영 현금 같은 경우도 24.8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었던 모습인데 이 앞의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주가는 지금 버텨주거나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켜봤었을 때 주가가 밀렸어요. 밀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가이던스 자체가 이제 매출 76억 달러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차가 2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시장 기대치 자체의 이제 상단 기준이 80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잘 나왔고 네. 다음에 대한 가이던스나 우리 매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가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 담고 있는 이 내용에 못 미쳤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지금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면 지금 현재 이런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네. 우리가 이제 학생 성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이제 탑10 안에 드는 성적을 갖는 뭐 전국 모의고사 봤다 하면 뭐 한 뭐 2개, 3개, 뭐 전체 뭐 이렇게 틀리는 애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네. 워낙 실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 평소 3개, 4개 틀리던 게 5개, 6개 틀린다? 그럼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누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한 거예요. 네. 그렇죠. 본인 기준으로 뭐 원래 뭐 반에서 뭐 10등, 20등 하던 친구가 5등, 뭐 3등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면 정말 잘한 거죠. 근데 그렇죠. 반 1등은 항상 반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마이크론은 이전치부터 계속적으로 쌓아왔었던 엔비디아와 똑같이 지금 현재 반도체, AI 뭐 이런 쪽에 지금 좀 호재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일단은 매출적인 측면이 지금 5분기 연속으로 지금 다 지금 예상치 상회를 보여줬어요. 꾸준히 가이던스 상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차트를 보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딱 보셨을 때 우리가 5월 지금 25일, 22일 이때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엔비디아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럼 마이크론도 이 구간대 지금 횡보장세를 가져가다가 횡보장세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자 움직임에서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여기서 쳤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가이던스마저도 지금 예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담아둘 정도로 잘 나와줬어야 됐다. 이 내용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영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156달러대까지 지금 힘있게 그냥 조정 없이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면 워낙 지금 현재 바닥 대비 기준으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얘가 뭐 바닥에서 지금 기는 종목이 아니고 이미 지금 주가 자체는 계속 지금 신고점 갱신 랠리를 보여주면서 가져갔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기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너 지금 전국 5등이지? 그러면 너 여기서 2개만 더 틀리면 너 여기서 아웃되니까 너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떨어져. 너에 대한 뭐 투자나 내용 자체가 좀 불투명해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워낙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워낙 실적이나 내용,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이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원래도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데 기대치마저도 그만큼 못 보여주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의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와줬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최근에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좀 강하게 받아줬어요. 일단 지난주에도 이제 뭐 140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기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었는데 지난 이 방송에서도 엔비디아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여기를 단기 고점으로 잡고 조정 일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일단은 저는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금 탄력을 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가긴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뭐 150달러, 160달러 이상 깨면서 넘어가기는 힘들겠지만 네. 다시금 이 고점 부분에서 지금 좀 버티면서 횡보 장세를 좀 지속하는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타이밍에서 좀 눌렀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들 이전처럼의 저 강한 상승세를 좀 보기는 힘들다 한동안. 오히려 이 구간대 140 구간 정도 위아래 그러니까 120에서 140 구간 정도 사이 안에서 좀 박스 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좀 이제는 차익 실현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좀 단타성, 단기적인 움직임 내용 해석이 계속적으로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변동성을 키워갈 텐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현재 이 구간 박스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역시 현재 구간대 내용 자체에서 급락 조정 자체가 나와주기보다는 네. 현재 구간대 정도 변동성 수준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지만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론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시점에서 일단은 지금 금요일 야간장을 아직 네. 일단 보진 않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한 125 정도 꼬리를 달면서 잡아줄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 기준으로 이 자리를 지금 127달러 구간대를 좀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140, 150 부근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엔비디아가 이전처럼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국내 증시로 눈을 돌리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최근 지수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던 반도체 투탑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네, 일단 반도체 투탑들이 가장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결과가 사실 지수에 대비해서 주가는 별로 안 밀렸어요. 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가다가 좀 잘 가다가 안 가니까 이제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먼저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자, 마이크론 실적 리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우리 칼리 전문가가 해줬는데 실적 네. 가이던스가 성에 차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자기들이 지금 HBM 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케이 해줘야지 HBM 하는 건데 오케이는 해줬는데 그럼 언제부터 정확히 납품이 되느냐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네. 자 마이크로의 시적 가이던스를 문제로 이제 시적 가이던스 매출액과 GPM 그러니까 이익률이죠. 이익률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게 이제 가장 좀 문제인데 GPM 이제 시적 가이던스 매출액이 76억 달러가 상단인데 네. 최소 80억 달러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시청자 커뮤니티예요. 마이크론 시적 발표하기 전날 미리 정리를 쫙 해드렸어요. 얼마 나오면 이거 마이크론 상승. 전체 종목들 상승. 얼마 실적 가이던스에서 제가 연게 최하 80억이다. 최하 80억 얘기 못하면 이거 밀릴 수도 있다. 제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썼는지 안 썼는지. 자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거 다시 캡처해서 올려드릴 텐데 제가 80억 달러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80억 달러가 안 나오면서 결국 이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실적을 뜯어보니까 낸드 수요가 16.5%로 기존 전망치 대비 이게 약간 낮았어요. 그러니까 낸드 수요가 16.5% 상승했는데 네. 이게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낸드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있다가 이 디램에서 낸드가 이제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수요가 꺾였어요. 이 부분이 좀 반영된 것도 좀 있다. 그리고 자,
마이크론의 낸드 캐펙스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마이크론이 낸드에서 뭔가 확신을 얻으려면 캐펙스 투자를 해가지고 좀 늘려가지고 생산을 왕창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눈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캐펙스 투자를 왕창 해가지고 덤비면 과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까? 분명히 더 할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3위예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3위입니다. 삼성전자 1위, 2위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인데 규모 차이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살짝만 증설하면 삼성전자가 그래 우리도 증설할게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은 급격하게 밀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왜냐면 지금까지 눈치 잘 봐가지고 마이크론이 지금까지 눈치를 잘 봐서 살아남은 케이스거든요. 이 회사가 원래 눈치 게임을 되게 잘해요. 1, 2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못했던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네. 물량 공세 다 망했거든요. 다 파산했어요, 진짜. 다 파산해서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크론 눈치 게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굳이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낸드 캐펙스가 좀 부재하다는 거. 그다음 마이크론이 HBM 코멘트 관련해서 HBM3 3세대 HBM이 3배의 DDR 캐파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4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마이크론이 이제 자신감이 여기서 떨어진 거죠. 과연 우리가 수율을 낼 수 있을까?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테스트 버전은 오케이 받았어요. 엔비디아한테. 네. 오케이를 받은 상태인데 그럼 이제 복귀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수율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질 것 같다는 거죠. 좀.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캐파 DDR 캐파를 4배를 이루어야 되는데 얘네가 과연 기술력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별 영향 미치지 않았다. 예, 마이크론이고. 왜냐면 마이크론 따위를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신경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따로 좀 보면 좋은데 이게 시장이 어차피 지금 그래도 우상향하는 분위기로 좀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저 다시 지수 2,800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전체적인 D램과 낸드 업황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3위인데 3위 따위인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더 잘 나오죠. 삼성전자 지금 제가 예상하는데 지금 한간에 9조 넘게 생각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 제가 9조 5천억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이 성지순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그렇게 실적 안 좋을 거야 했는데 아니다. 완전 천지개벽했을 거다 해가지고 제가 다 얘기 드렸잖아요. 이 글이 아마 성지순례가 되지 않을까. 9조 5천억이면요. 증권사 평균 레벨이 9조거든요. 네. 5천억 더 썼어요 제가. 제가 뭐 대충 계산해서 5천억 더 쓴 건 아니고 저도 수치를 다 계산해 봤어요. 근데 저는 한 9조 5천억이 넘어갈 수 있다. 잘하면. 근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여기서 메꾸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적자가 많으면 사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단이 좀 줄긴 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선방만 했으면 저는 9조 5천억 넘어간다. 10조도 가능하다. 이거 만약에 10조 뜨잖아요. 처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전 방송사 통틀어 네. 삼성전자 분기 10조 얘기한 거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이슈가 좀 될 거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얘기 드리는데 사실 이 두 종목 여러분 다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자, 밑에 테크윙은요. 제가 팍센자 TV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이미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미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21% 갔어요, 지금 벌써. 네, 반도체 관련이 다 안 좋은데 애원자 독야청청하고 있어요. 테크윙. 자, 테크윙이 HBM 반도체 전수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원자연미경 관련주인 요 종목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 쓰이고 결국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 종목이 저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근데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네.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가겠죠. 그러니까 잠잠했으니까. 그렇죠. 잠잠했으니까. 네, 잠잠했으니까 이제 밀린 것도 아니에요. 좀 밀리지도 않았어요. 잠잠했어요. 잠잠했으니까 테크인이 제가 얘기한 게 갔으니까 이것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요거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안내가 있습니다. 시청자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 저희 종목에 대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힌트 주신 본부장님 히든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당일인 28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전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첫 TV 토론회인 만큼 글로벌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TV 토론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간의 관련주들 미국 주식에서 보면 어떤 종목들이 있고 투자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칼리 전문가님. 네, 일단 먼저 최근에 나온 분석 기사를 조금 인용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요. 네. 사실 월가에서 좀 일부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좀 당선에 굉장히 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네. 이전에 사실상 펼쳤었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현재 와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썩 좋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자 정책 자체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그거를 제한을 준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하면 표현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고 우리 좀 표현을 하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가 좀 잘 하지 않는 3D 업종이라든지 좀 저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뭐 식당이라든지 뭐 조금 임금이 낮은 직업을 이제 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똑같이 이제 이민자들이 와서 이제 고임금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와서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체적인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용 부분, 임금 부분 자체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데 만약 그거를 좀 폐쇄적으로 닫는다라고 생각하면 네. 자국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고임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조금 안 좋은 내용 자체로 좀 다가갈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또 두 번째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대중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상 대중 네. 정책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강경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보다 사실상 뭐 덜 한다라고 지금 기대하기는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중국산 제품 자체를 아예 제로로 쓰지는 않아요. 네, 들어온다라고 그렇죠. 했었을 때 이 네. 부분 자체가 들어오는 이유는 품질 자체가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럼 가격 자체에서 메리트가 있는 이 부분 자체가 또 지워진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좋지는 않겠죠. 네. 따지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서도 이제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질문으로 이제 좀 넘어와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냐 트럼프 대통령이냐 이렇게 좀 판단해 봤을 때 네. 이전부터 뭐 이제 이 비교표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계속적으로 리포트에서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당연히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또 친환경에 또 다시 붐이 일으키면서 이제 좀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이제 또 다시금 호재를 좀 받아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 좀 보시면 사실상 이 방송에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5월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좀 언급은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300 넘어선 부분 자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고점을 좀 맞이했었다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 초반대까지는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고 최근 월가 리포트에서도 이제 가이던스 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이 밀리는 타이밍 자체가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입장, 제가 분명히 5월 말이나 이쪽에서 설명드렸었던 타이밍보다는 지금 현재 밀리는 게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점 달리고 있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가격이 고점 들어가면 이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 그리고 엠페이지 그리고 이제 솔라이치 같은 경우 이스라엘 기업인 이제 솔라이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눌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정유주 관련 쪽에서 저는 좀 더 호재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유주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 이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전 관련주도 제가 진짜 이 방송에서 이것도 좀 자랑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거 $6 때부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SMR이라고 해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인데 이거 삼성전자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빌 게이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우리가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엔비디아를 놓쳤을 경우에 네. 향후 2년, 3년 혹은 5년을 바라봤었을 때 가장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원전 쪽으로, 왜냐면 수요와 공급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나와주는 지금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로 봤었을 때 절대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태양광으로 받쳐줄까요? 부족해요. 지금 속도로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 거는 네. 이 빠르게 지금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네. 다시금 화력 발전으로 넘어가나?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구축되면서 화력 발전으로 넘어가면 최근에 있었던 저탄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독일마저도 이미 그 부분에 따라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한데 불구하고 소모량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화력 발전소를 지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화력 발전 쪽으로 전 세계가 넘어가지 않게 본다라고 하고, 그리고 원전은 리스크도 크고 그 다음에 지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장 지금 현재 최선의 대체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SMR, 소율 모듈, 스몰 모듈 리액터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달러부터 얘기 드렸는데 벌써 2배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 상승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을 때도 정말 8달러, 7달러 수준이었고 최근에도 그만한 눌림을 보여줬어요.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었는데 고점을 돌파하는 현 시점에서 보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달러대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보시면서 가격대 자체도 좀 매력적이잖아요. 뭐 500달러 뭐 이렇게 한 주당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11달러, 12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워낙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내용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SMR 티커 SMR입니다. 요거 노란 시청자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이제 좀 다시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정유주와 원전 관련주들에서 호재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간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간단한 예전에 이거 계속 한 번씩 했는데 잊을 때마다 한 번씩 할게요. 잊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한 번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수익 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머리가 새하얘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반복 학습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자, 근데 일단 먼저 수혜주 피해주 알기 전에 저는 주요 대선 일정 레이스 일정을 좀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 방송 보실 때쯤은 아마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 방송 보실 때쯤은 이미 TV 토론회가 끝났을 때예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지금 끝났겠죠? 지금 이제 끝났겠죠? 미국 TV 토론회가 제가 지금 방송 녹화하는 게 6월 28일인데 미국 시간은 6월 27일이고요. 지금 현재 네. 6월 17일 밤에 이제 TV 토론 하니까 TV 토론 지금 끝났을 거예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다 노령이신데 주무실 때 됐거든요. 이제 빨리 주무셔야 될 것 같고. TV 토론 이제 반응들이 나올 건데 반응들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27일, 그러니까 요거 한국 시간 아닙니다.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6월 2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6월 28일 이 방송 녹화하고 있는 날 TV 토론회가 시작되면서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네. CNN에서 주최합니다. CNN 주최하고요. 첫 TV 토론회 두 후보 정책과 비전을 가늠할 수 있는데 CNN이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대통령. 서로 적이에요. 서로. 적인데 일단 CNN이 어떻게 구성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어제 이미 중국 관련주 어제 다 밀렸거든요. 네. 어제 중국 ADR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다 밀렸어요. 왜냐하면 대중국 강경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둘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분명히 대중국 강경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다 밀렸었고 토론 결과에 따라서 산업의 주가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자, 7월 11일 날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7월 11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해서 형량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성추문이 있었는데 그걸 입막음을 했어요. 돈 줘가지고. 잘. 예. 뭐 미국 법이 어땠는지 잘 모르니까 여튼간에 성추문 사실은 있었다. 그걸 입막음 하려고는 사실 또 있었다.
있다라는 거 대단하죠.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나오시는 분이 성추문 있었다? 거의 매장당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자, 대선 전국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형 나오잖아요. 실형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쉽지 않아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법으로 2개 걸리는 게 2개가 있어요. 이 성추문 입막음한 사건하고 의회 난입 사건, 의회 난입 선동. 의회 난입 선동도 이거 내란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국 국민이면 슬플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현 대통령과 미국 역사상 가장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는 대통령의 싸움이에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근데 여기서 자 반대로 해서 집행유예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정치적 입지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7월 10일 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쉐브론, 엑슨모빌 뭐 이런 석유 관련주부터 얘네들이 쫙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확정될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자 7월 말 또는 8월 중 부통령 TV 토론 후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부통령 TV 토론 후보가 TV 토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대통령이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 임기 중에 자연사 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자연사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받냐면 부통령이 받겠죠. 그래서 부통령이 중요해요. 이 두 후보의 부통령들이 중요한데 이 부통령들에 대한 TV 토론이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정당대회에 있는데 뭐 바이든이 물러날 리가 없으면 바이든 되겠죠. 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네. 자, 9월 10일 날 뭐가 있냐면 또 두 번째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ABC에서 개최하죠. 바이든하고 사이가 안 좋은 ABC입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요거 역시 마지막 점검이겠죠. 그다음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렇게 일정표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자료 준비 엄청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겠네요. 자, 일단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주 이 두 후보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력 설비 인프라는 무조건 늘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주가 있는데 HD 현대엘렉트릭보다 이거가 더 저평가됐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보다 훨씬 더 업사이드가 이거 50% 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0% 넘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인데 HD 현대엘렉트릭은 지금 많이 가봐야 30%인데 이 종목은 앞으로 한 5, 60% 정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회사고요. 네. 근데 실적은 HD 현대엘렉트릭보다 못하지만 주가 시가총액이랑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하단 QR코드가 따라서 안내되어 있는 쪽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 명이랑 투자 전략 반드시 공개해드리고 이 종목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니까 반드시 꼭 함께 하셔가지고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미 대선 인프라 관련주로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주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지표가 후반부에 몰려 있는데요. PCE 지표와 GDP 지표가 지수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PCE 지표는 CPI와 PPI 지표를 통한 예측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성만 가져올 뿐 큰 추세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조기 총선 이슈도 있는데 PCE 지표와 프랑스 조기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분기 GDP 내용 자세를 좀 보시면요. 네. 사실 저는 어제자 이제 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제 실전 대행을 통해서 이 시간대 이제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이전 이제 예상치 같은 경우 1.3%인데 이제 1.4% 이제 확정치가 이제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전 대비가 이제 3%대 이제 좀 높게 나와주면서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로 지금 1.4%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우려가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전에 나왔었던 데이터 자체가 좀 이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저 효과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용 자체는 그냥 현 수준에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뭐 그렇게까지 뭐 GDP 지금 현재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적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내용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소매 유통 그리고 이제 건설, 금융이랑 이제 헬스케어 정도의 이제 좀 기여도가 이번에 좀 높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준 내용 자체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미국 경기가 아직은 건실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내용 자체가 이 건실한 것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근데 네.
오히려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건실한 게 그렇게까지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중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요.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조기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맞추려면 일부 시장은 좀 꺾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용적인 측면 자체가 좀 타이트함이 풀리고 이런 느낌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무 지금 현재 고임금 그리고 고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물가나 그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경기 침체 느낌은 완벽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살짝 경기가 좀 꺾이는 걸 원해요. 꺾여줘야 네. 그 내용대로 물가가 조금씩 잡힐 거고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요. 그럼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또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편중돼 있는 AI 반도체 위주로의 지금 빅테크 위주로의 지금 장세 흐름 자체가 네. 다각화되면서 전체적인 안정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가 건실하다 이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는 지금 부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해소에는 지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내용 자체로 지금 시청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데이터나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는 최근에 엔비디아나 뭐 일부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 지금 조금 고점에서 조정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다?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로 우리가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네. 데이터가 똑같은데 그 똑같은 데이터가 금리 인하에는 부정적이고 경기 침체에는 긍정적이에요. 네. 근데 똑같은 데이터가 금리 인하에는 긍정적이고 경기 침체에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반대 해석이에요. 네. 그러면 포커스가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이쪽에 썰려 있는데 만약에 이 포커스가 지금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올라야 되는데 기존 해석대로 봤을 때는 이 지표가 이렇게 뭐 올라왔다 떨어졌다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네. 당장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당장에 보시지 않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데일리로 제가 이런 부분들 자체 시황마저도 시청자 커뮤니티에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네. 이 추세나 뉘앙스가 만약에 변했다라고 하면 좀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근 미래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우리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포커스를 잡으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 어제자 이제 증시 마감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좀 보합권으로 일단 좀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릴 만한 내용 자체나 이런 모습 자체는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프랑스 조기 총선에 대한 전망으로 이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사실상 이 부분 자체가 좀 부정적이죠.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데 이게 이제 좀 조기 총선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하원을 해체시켰던 이유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이제 구구 쪽으로 계속적으로 프랑스마저도 몰리고 있어요. 그럼 구구 자체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요. 조금 더 이제 자국민을 지금 조금 더 안으면서 포용을 하면서 가져간다. 그러면 네. 이 얘기가 자국민에 대한 정책으로 넘어갔을 때는 미래적인 정책 자체는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당장에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지금 빠르게 해소를 시켜주겠다. 이쪽으로 편중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정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서 프랑스 이제 이 조기 총선에서 구구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쏠린다 이렇게 네.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이제 뭐 브리핑을 좀 더 잘 해주실 텐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좀 볼 수 있는 종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좀 설명드렸었던 태양광 쪽.
왜냐하면 태양광은 조금 더 우리가 네. 친환경적으로 좀 미래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에 이 앞에만 급급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아예 이 내용 자체를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제된 흐름 자체가 미국 자체는 괜찮은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약간 프랑스가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추세를 더 악화시킬 수는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악화를 그렇게 가져가면서 시키는 움직임으로 큰 낙폭으로 떨어진다? 저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분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는 사실상 이렇게 좀 리스크는 있지만서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아직은 금리 인하 시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이 보시는 PCE 지표 예산과 프랑스 조기 총선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영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PC 지표 같은 경우는 저는 CPI가 워낙 잘 났기 때문에 저는 PC 같은 경우는 거의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리도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CPI하고 PC 같은 경우가 최근에 CPI에서 PC 항목들이 잘 맞아 그러니까 CPI에서도 PC랑 중첩되거나 PC 비중이 높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인데 그 항목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땐 PC든 상당히 좀 예상치보다 부합하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PC 발표가 오히려 호재다. 근데 시장이 지금 많이 안 밀린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이렇게 밀리지 않고 계속 이제 계속 기대감을 쌓아가면서 PC 관망세인데 조금씩 올리면서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PC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PC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보실 때 좀 PC가 이미 발표가 됐겠죠. 네. 그럼 제 말이 이게 헛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조기 총선은 일단 뭐로 가든 간에 다 악재인데 사실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르펜 이게 카오스를 꺼내도 프랑스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당, 이 세 개 정당이 서로 아직 주도권을 누군가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생각이 르펜의 구구파가 이게 50%가 넘어가면 이게 문제인 건데 네. 50%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프랑스가 그 정도로 제정신일 것 같지는 않고 음바페가 축구 선수 음바페가 있잖아요. 이 르펜의 구구 정도가 싫어해요. 그래서 이번에 유로 2024 그 출전하면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하면서 음바페 프랑스 사람들이 음바페 좋아하거든요. 음바페가 구구 찍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튼간에 요거 만약에 얘네가 퍼센트가 그 확률이 거의 한 35% 넘어간다. 그럼 좀 시장 악재고요. 40% 육박한다 폭락.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의석수를 얘네들이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지만이 이 관련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르펜의 이 국민연합이 만약에 의석수를 아까 얘기했듯이 40% 육박하게 가져갔다. 그러면 대폭락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이제 지지율은 31% 정도인데 한 30 최대 많이 줘봐야 35% 정도 의석수인데 35% 의석수면 조금 악재긴 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악재예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악재이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은 유로화 약세 요인입니다. 유로화 약세 요인이고 왜냐하면 프랑스가 그 르펜의 국민연합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약간 포퓰리즘주의가 있거든요. 구군대 포퓰리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거 거의 정체성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구군은 보통 포퓰리즘이 아닌데 구군대 포퓰리즘이에요. 하여튼 좋은 것만 다 한 거야 한마디로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되면 이제 유로화를 많이 쓰는 수밖에 없고 유로화를 많이 쓸 수밖에 없으면 유로화 같은 경우가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달러화 상승 요인인데 그래서 달러화의 좀 강세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대신 PC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오면
다시 달러화도 꺾이겠죠 이제.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PC가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다? 네. 그러면 지수 상승하면서 워낙 강세 갈 가능성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프랑스에서 만약에 근데 르펜이 조금 더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더 강다. 더 강세가 된다. 그러면 원화 약세되고 지수는 더 밀린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자 29자리값 매도 체결, 자 41자리값 커팅. 막판에 야 940.75, 자 한 틱 차. 자, 한 틱 차로 살려줬고요. 다시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같은 찌르기에서 그냥 당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살려줬어요. 10 언더까지 보여줬고요. 자, 19,911 밴드 바닥 부근 1차 청산. 자, 12.50. 자, 911 터치 좋습니다. 자, 1차 자리값. 자, 정확하게 터치 보여줬고요. 자, 밴드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돌리면 여차 한 번에 지금 본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시점인데 와 이렇게까지 힘 받아주면서 일단은 돌려버리네요 추세를. 자 911 지금 현재 구간대 터치. 자 정리 볼게요. 자 911자리값 현재 구간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큰 눌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보는 자리값이 저기밖에 안 나옵니다. 매수 본다라고 하면 아예 지금 크게 바닥 눌러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고점 갱신에 대한 내용 자체로 밖에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 포지션도 41자리값. 자 매수 관점 한 번 더 살려보고요. 자 58 터치 좋습니다. 자 59, 60 돌파. 다음 마디값 기준으로 자 79자리값. 자 일단 올청 같이 생각해 볼게요. (879자리값) 올청 대기 지금 가져가 보고요. 마감 캔들 11시 4분 캔들이고요. 자 66 9점 돌파 68까지. 자 71 터치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가 정리 가져가면서 마무리 볼게요. 자 69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 정리 볼게요. 자 70 정리 가져가면서 얼마죠? 6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까지 자 35자리값 1차 청산이고요. 자 2틱 남았습니다. 자 55틱 자 준비하실 분들 여기서 1차 자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터치 나와줬습니다. 자 1차 보신 분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55틱 괜찮은 자리값 자 주요 마디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 구간까지 단발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60불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인 추세에서 지금 마무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700일 터치 좋습니다. 자 700일 올청 가져가면서 자 90틱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가장 기억에 남는 매매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분봉상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가지고 네. 단타성 대응을 가져가는데 이제 좀 하루 목표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뭐 1,000불 뭐 이 정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뭐 한 130만 원 그리고 이제 좀 많게 가져가면 한 300만 원 한 개 기준으로 이렇게 좀 수익 자체를 좀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제 판단에서 일단은 가장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내용 자체가 어제자 야간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어제자 나스닥 야간 장세인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성공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이 낙폭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면서 고점에서부터 이 타이밍을 좀 잘 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 장세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 해석 보기 어려웠을 것 같다 했는데 한 자리 기준으로
손절 없이 성공을 했었던 오. 요 매매가 일단 좀 기억에 남고 네. 이번 한 주 기준으로 그다음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에서 단기적으로 끊어가는 매매 같은 경우는 좀 쉽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일부 추세를 보면서 끌고 가는 장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장세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나와주는 추세나 내용 자체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성공시켰었던 자리값들이 이제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특히나 이제 항생보다는 나스닥 쪽에서 이제 좀 강력한 추세나 내용 자체가 이번 한 주 기준으로 가장 큰 매매 내용 자체에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크루드 오일부터 일단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주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몇 주 전부터 해가지고 오일 지금 계속적으로 $70 부근대에서도 70달러 초반대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조금 더 저점이 만약에 밀리더라도 네. 지속적으로 $80 그리고 그 이상 계속 갈 것이고 최종적으로 $100대까지도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좀 이 방송 만약에 이제 좀 재방송이나 그렇죠 이제 뭐 찾아서 이제 너튜브에서 찾아서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딱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래서 다음 한 주 기준으로 이제 좀 바라봤을 때 적정 오일 지금 주가 자체가 82 정도까지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네. 지금 정확하게 82.32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정확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수준으로 레벨대로 이제 좀 바라봤을 때 네. 82.32달러대까지 올라왔는데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투자 전략 기준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84달러대까지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는 연속점으로 84달러대까지 추세는 그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까지다. 여기서는 이제 좀 조정 자리를 다시금 80 초반이나 82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센 조정 자체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우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다음 주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추가적인 1.7달러, 2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내용 전략은 82탈을 가져갈 수 있는 매도세를 좀 조심하자. 그래도 추세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역행하지 말고 대응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더 매수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골드가 조금 아쉬워요. 골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추가 하락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전 상단 자리 값은 조금 맞췄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300 지금 80짜리값 그러니까 2,400 부근 전에 이제 다시금 낙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낙폭은 보여주긴 했어요. 낙폭은 보여주긴 했는데 네. 그 수준 자체가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큰 폭의 낙폭 지금 예상했었던 내용만큼의 흐름 자체를 못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2,200 부근 초반대까지 낙폭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물 쪽에 대한 대응 자체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도 자리값 타이밍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금 추세를 좀 돌려줬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 다시금 고점 갱신까지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 다음 주에 좀 보여줄 수 있다. 대신에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좀 가장 큰 리스크로 판단할 수 있는 게 PC예요. 오늘자 이제 발표되는 PC가 네. 별다른 흐름이 없다. 아까 이제 좀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별다른 흐름이 없고 CPI랑 이전 PPI 수준에서 맞춰서 거기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만 맞아진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이제 큰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주긴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네. 뭐 물가 자체가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예상 범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까지는 예측할 수 없고 결과값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만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시금 이전 고점 부분 때까지 이제 다시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나스닥 2120 정도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 2400 추세 때까지는 오히려 매수 관점 해석으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가 제가 이것도 진짜 이 방송에서 5달러에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었고요. 4.4달러에서 이제 추가 하락은 4달러 부근 초반대까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매도 대응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